상조업체 가전제품 무료? 실제로는 할부였다. 안녕하세요. 봄나들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상조 서비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요즘 많이 보시게 되는 상조 가입하면 냉장고 무료, 에어컨 공짜로 드려요, 이런 광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난 8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거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어요. 오늘 이 문제를 자세히 파헤쳐 보면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소비자가 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해요. 일부 상조업체 무료 가전제품의 진실. 먼저 상조 서비스가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상조 서비스라는 것은 미리 돈을 내고 나중에 혼례나 장례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는 서비스예요. 쉽게 말해서 미리 적금을 넣어두고 나중에 필요할 때 더 큰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상조 업체들이 새로운 마케팅 방법을 쓰기 시작했어요. 상조 가입하시면 냉장고 무료로 드려요, 에어컨 공짜로 설치해 드립니다, 최신 가전제품 100% 무료 증정, 이런 식의 광고를 보신 적 있으시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웅진 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 교월라이프, 대명스테이션 이렇게 4개 업체가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업체들이 사용한 광고 문구들을 보면 정말 교묘해요. 프리미엄 가전 증정, 무료 혜택,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마치 상조 계약만 맺으면 가전제품을 그냥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막상 가입하려고 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상조 계약과는 별도로 가전제품 할부 매매 계약을 따로 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분이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냉장고를 무료로 받는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실제로는 2개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해요. 하나는 상조 서비스 계약서, 또 하나는 냉장고 할부 구매 계약서예요. 상조 계약은 보통 12년에서 20년 정도의 장기 계약이에요. 그리고 가전제품 할부 계약은 3년에서 5년 정도로 상대적으로 짧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중간에 상조 서비스를 해지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전제품 할부금은 그대로 내야 해요. 그것도 할인 혜택 없이 정가로 말이에요. 반대로 가전제품만 반품하고 싶다고 해도 상조 계약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요. 더 황당한 것은 가전제품 대금을 전액 환급받으려면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 상조 서비스 계약 만기까지, 그러니까 12년에서 20년 동안 매달 돈을 꼬박꼬박 내야 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상조 서비스를 단 한 번도 이용하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매달 돈을 내면서 상조 서비스를 한 번도 쓰지 않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 20년 동안 가족이나 친지 중에 혼례나 장례가 한 번도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상품의 경우 가전제품 대금이 177만원, 상조 대금이 419만원이에요. 총 596만원을 내야 하는 거죠. 만약에 20년 후에 상조 서비스를 한 번도 안 쓰고 환급을 요청하면 59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간에 상조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쓰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177만원은 포기해야 해요. 이게 정말 무료 증정일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방식이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할부거래법에서는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서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계약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2부 상조 결합 상품의 복잡한 구조. 이제 좀 더 자세히 상조 결합 상품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정말 복잡하고 교묘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선 상조 결합 상품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 알아봅시다. 이건 상조 서비스 계약과 가전제품이나 전자기기 매매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상품이에요. 겉으로는 하나의 상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2개의 계약인 거죠. 상조 서비스는 선불식 할부 계약이라고 해요. 미리 돈을 내고 나중에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죠. 반면에 가전제품은 일반적인 할부 매매 계약이에요. 물건을 받고 나서 나누어서 돈을 내는 방식이고요. 그런데 이 2개를 억지로 묶어 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약 구조가 서로 다르니까 해지할 때도 복잡하고 환급받을 때도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거죠. 한국소비자원에서 27개 상조 결합 상품을 조사했는데요. 그 중에 96.3%인 26개 상품이 만기 시 구매 대금을 환급해준다고 약정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좋은 조건 같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조사 대상 업체 23개 중에서 65.2%인 15개 업체가 자본 잠식 상태라는 거예요.
자본 잠식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회사의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런 회사들이 과연 10년, 20년 후에도 건재할까요? 약속한 환급금을 제대로 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 사례가 있어요. 어씨라는 분이 2021년에 비업체의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서 사은품으로 공기청정기를 선택했대요. 그런데 2022년에 비업체가 폐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매달 내고 있던 29,000원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봤더니 시렌탈 업체에 지불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황당한 것은 시업체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44만 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무료 사은품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회사가 망하니까 오히려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피해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 구제 사례만 162건이나 돼요. 그 중에서 58%인 94건이 계약 해지로 인한 대금 분쟁이었어요. 특히 젊은 분들의 피해가 많아요. 20대가 37.1%로 가장 많고 30대가 23.9%로 그 다음이에요. 일반적으로 상조 서비스는 50대 이상에서 많이 가입하는데 결합상품 피해는 오히려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최근 결합상품들이 젊은 층을 겨냥한 전자기기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노트북이 31%로 가장 많고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같은 제품들이 뒤를 이어요. 애플워치나 에어팟 프로 같은 인기 제품들을 미끼로 젊은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거죠. 3부 불완전 판매의 실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불완전 판매예요. 한국소비자원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할 때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답한 440명 중에서 90%인 396명이 불완전 판매를 경험했다고 답했어요. 10명 중 9명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들었는지 보면 더 가관이에요. 50.5%는 상조 서비스와 결합상품이 하나의 계약이다라고 설명받았대요. 39.5%는 상조 서비스 가입 혜택으로 제공하는 사은품이다라고 들었고요. 정확하게 상조 서비스와는 별도의 계약이다라고 제대로 안내받은 사람은 고작 10%인 44명 뿐이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소비자 대부분이 계약의 실체를 제대로 모르고 가입했다는 거잖아요. 더 심각한 것은 실제 피해 사례들이에요. 응답자의 18.8%인 94명이 상조 결합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는데 그 중에서 54.3%는 결합상품 개봉 등을 이유로 상조 서비스 계약의 청약 철회까지 거부당했다고 해요. 청약 철회라는 게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계약을 맺고 나서 일정 기간 안에는 마음이 바뀌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예요. 법으로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인데 이걸 막는다는 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그런데 상조 업체들은 가전제품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상조 서비스 계약까지 해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냉장고 포장을 뜯었으니까 상조 계약도 취소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요? 또 다른 피해 사례도 많아요. 52.1%는 계약 당시 결합상품을 사은품으로 안내받았는데 계약 후에 매월 대금을 납입하게 됐다고 답했어요. 무료라고 해서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매달 돈을 내야 하는 할부 상품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판매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상조업체의 판매원들이 의도적으로 복잡한 계약 구조를 숨기고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무료 사은품 같은 말만 강조하는 거예요. 사부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문제들. 상조 결합상품의 가장 큰 문제는 계약을 해지할 때 드러나요. 일반적인 상조 서비스나 할부 구매와는 완전히 다른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우선 가장 흔한 케이스부터 살펴볼게요. 상조 서비스만 해지하고 싶은 경우예요. 상조 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지만 이미 받은 가전제품은 계속 쓰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겨요. 상조 서비스를 해지하면 가전제품에 대한 할인 혜택이 사라져요. 원래 가전제품을 정가 200만원에 할인을 받아서 150만원에 샀다고 해봅시다. 상조 서비스를 해지하면 그 50만원 할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남은 할부금에 50만원을 더해서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가전제품만 반품하고 상조 서비스는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가전제품 할부 계약은 이미 별도로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반품할 수 없어요. 렌탈 회사나 할부 금융회사와 별도로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때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어요. 가장 복잡한 경우는 두 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싶을 때예요. 이론적으로는 각각 해지하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두 계약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를 해지하면 다른 하나의 조건이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상조 서비스를 12년 동안 매달 5만 원씩 내기로 했고 냉장고는 3년 동안 매달 3만 원씩 내기로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1년 후에 모든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조 서비스 해지 시에는 지금까지 낸 돈의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는 이미 1년 동안 사용했으니까 중고 가격으로 평가받을 거예요. 하지만 남은 할부금은 여전히 내야 하고 거기에 조기 해지 위약금까지 붙을 수 있어요. 더 황당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업체들은 가전제품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로 상조 서비스 계약의 청약철회까지 거부해요. 이건 명백히 불법이에요. 청약철회는 소비자의 기본 권리인데 이걸 가전제품 개봉과 연결시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적금성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애플워치나 에어팟 프로를 준다고 광고했는데 막상 가입해보니 사은품이 아니라 할부 구매 계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더니 전자제품 비용으로 3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사례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계약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에요. 오부 청년층을 노리는 새로운 수법. 최근에는 상조 업체들이 젊은 층을 겨냥한 새로운 마케팅 수법을 쓰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상조 서비스는 주로 중장년층이 가입하는 상품이었는데 요즘은 20대, 30대 젊은 층까지 타겟으로 삼고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젊은 층을 유혹하는지 보면 정말 교묘해요. 우선 제품 자체를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최신 전자기기로 바꿨어요. 예전에는 냉장고, 세탁기 같은 생활가전이 주류였다면 지금은 노트북,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태블릿 같은 IT 기기들이 주를 이뤄요. 특히 애플 제품들을 많이 활용해요.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에어팟 같은 제품들은 젊은 층에서 인기가 높잖아요. 이런 제품들을 미끼로 내세워서 상조 가입하면 아이폰 무료, 애플워치 100% 증정.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거예요. 마케팅 채널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전화나 방문 판매가 주류였다면 지금은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화려한 광고를 내보내고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마케팅도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적금 상조라는 개념을 내세워서 젊은이들을 유혹해요. 매달 조금씩 저축하는 것처럼 돈을 내면서 최신 전자기기도 받고 나중에 필요할 때 상조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젊은이들에게는 더욱 불리한 조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조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주로 혼례나 장례에 관련된 서비스인데 20대 젊은이가 이런 서비스를 언제 쓸지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20년 정도의 장기 계약을 젊은 나이에 맺는다는 것도 위험해요. 20대에 맺은 계약을 40대까지 유지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경제 상황이 바뀔 수 있고 이사나 직장 변경 등으로 계약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잘 드러나요. 20대 직장인 B씨는 소셜미디어 광고를 보고 노트북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상조 상품에 가입했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매달 내는 돈이 부담이 되어 해지를 요청했죠. 그런데 해지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노트북은 실제로는 3년 할부로 구매한 것이었고 중도 해지 시에는 위약금까지 내야 한다는 거였어요. 결국 무료로 받은 줄 알았던 노트북 때문에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요.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상조 결합상품 피해의 60% 이상이 20대, 30대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육부 업체들의 재정 상태 문제. 상조 결합상품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의 재정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조사 대상 23개 업체 중에서 65.2%인 15개 업체가 자본 잠식 상태였어요. 자본 잠식이라는 게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를 말해요. 쉽게 말해서 회사가 망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10년, 20년 후에 약속한 환급금을 제대로 줄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려울 것 같잖아요. 실제로 이미 폐업한 상조 업체들 때문에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많이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업체들이 만기 환급금 지급을 약정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 대금 총액을 초과하는 환급금 지급을 약정하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상조 서비스로 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준다고 약속하는 건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조사 대상 27개 상품 중에서 96.3%인 26개가 이런 약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소비자가 상조 서비스로 총 400만 원을 내고 가전제품 대금으로 200만 원을 더 낸다고 해봅시다. 총 600만 원을 낸 거죠. 그런데 상조 업체는 만기에 이 600만 원을 모두 돌려준다고 약속해요.
문제는 상조업체가 실제로 받은 돈은 상조 서비스 대금 400만 원뿐이라는 거예요. 가전제품 대금 200만 원은 가전제품 판매업체나 렌탈업체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받지도 않은 200만 원까지 돌려줄 수 있을까요? 이런 구조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결국 나중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돈으로 먼저 가입한 소비자들의 환급금을 주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방식을 폰지 사기라고도 부르는데 언젠가는 돈이 모자라서 시스템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 사례들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어시 사례처럼 상조업체가 갑자기 폐업하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경우가 적지 않아요. 이런 경우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낸 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전제품 할부금은 계속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돼요. 더욱 심각한 것은 초기 납입금의 구조예요. 소비자가 계약 초기 60회 이내 매월 납입하는 금액 중에서 상조 납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해봤더니 48.2%가 5% 미만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매달 10만 원을 낸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 상조 서비스에 들어가는 돈은 5천 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만 5천 원은 모두 가전제품 할부금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정말 상조 서비스일까요? 아니면 가전제품 할부 구매에 상조 서비스가 덤으로 붙은 걸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조 서비스를 위해 가입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이 가전제품 구매 비용인 셈이에요. 7부 법적 문제와 공정위의 제재.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드디어 움직였어요. 2025년 8월 10일에 웅진 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 교월라이프 대명 스테이션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공정위가 이들 업체를 제재한 근거는 할부거래법 위반이에요. 할부거래법에서는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서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예요. 무료 혜택, 프리미엄 가전 증정,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같은 표현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런 표현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무료로 가전제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할부 계약을 맺어야 하고 매달 할부금을 내야 하죠. 이게 바로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에 해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거래 유도예요. 상조 계약과 가전제품 할부 계약이 별개라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마치 하나의 계약인 것처럼 포장해서 소비자들을 속인 거죠. 세 번째는 계약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예요. 가전제품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상조 서비스 계약의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막은 거예요. 공정위는 이런 행위들이 할부거래법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어요.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는 거죠. 시정명령이라는 건 이런 불법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공표명령은 이런 위반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라는 명령이고요. 이를 통해서 다른 업체들에게도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소비자들에게는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과태료나 벌금 같은 금전적 제재는 없었어요. 이런 제재가 과연 충분할지는 의문이에요. 업체들이 이미 수년간 이런 방식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8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이 필요해요. 우선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해야 할 일들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법규 강화예요. 현재의 할부거래법이나 소비자보호법만으로는 이런 복잡한 결합상품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워요. 좀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상조 서비스와 다른 상품을 결합해서 판매할 때는 반드시 별도의 계약임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있어요.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전 심사 제도 도입이에요. 이런 복잡한 결합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미리 관련 기관에서 심사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상품 구조나 광고 문구 등이 소비자를 기만할 소지가 없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거죠. 세 번째는 정기적인 재정 건전성 점검이에요. 상조 업체들의 재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업체는 미리 경고하거나 영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해요. 이미 자본 잠식 상태인 업체가 무리한 환급 약정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네 번째는 소비자 교육 강화예요. 아무리 법규를 강화해도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피해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해요.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이미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어요.
조사 대상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만기환급금 지급 약정을 자제하라고 요청했고, 계약서 작성 시 각 계약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서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모집인이나 판매원 교육을 강화하라고도 했고요. 하지만 이런 요청들이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적 규제와 함께 병행되어야 효과가 있을 거예요. 구부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소비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절대로 무료 사은품 증정 같은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특히 냉장고나 노트북 같은 고가의 제품을 정말 공짜로 주는 회사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표현을 보시면 우선 의심부터 하세요. 두 번째,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몇 개의 계약서에 서명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상조 계약서와 가전제품 구매 계약서가 따로 있다면 이건 결합 상품이에요. 각각의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물어보세요. 세 번째, 납입 기간과 납입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상조 서비스는 보통 12년에서 20년의 장기 계약이에요. 이 기간 동안 매달 얼마씩 내야 하는지, 총 얼마를 내게 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가전제품 할부금은 별도로 얼마인지도 확인하세요. 네 번째, 해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위약금은 얼마인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 미리 알아두세요. 특히 상조 계약과 가전제품 계약 중 하나만 해지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다섯 번째, 환급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만기에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급이 안 되는지, 중간에 한 번이라도 해지나 연체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세요. 여섯 번째, 회사의 재정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에서 해당 회사의 재정 정보를 찾아보거나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본 잠식 상태이거나 영업 실적이 좋지 않은 회사는 피하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정하세요. 판매원들은 보통 오늘만 특가, 지금 결정하면 추가 혜택 이런 식으로 즉석에서 결정하도록 압박해요. 하지만 이런 중요한 계약은 충분히 생각해보고 가족과도 상의한 후에 결정하세요. 여덟 번째,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계약 내용이 복잡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비자상담센터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1372번에 전화하면 소비자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아홉 번째,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세요. 계약서는 물론이고 광고자료, 상담 기록, 납입 영수증 등을 모두 잘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열 번째, 정기적으로 계약 상태를 점검하세요. 가입 후에도 회사의 영업 상태나 재정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문제가 생길 징조가 보이면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10부 실제 피해 사례와 교훈. 이제 실제 피해 사례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20대 대학생 C씨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상조 서비스에 가입했어요. 광고에서는 대학생 특가 매달 3만원으로 맥북 프로 무료 증정이라고 했거든요. C씨는 노트북이 필요했던 상황이라 바로 가입했어요. 계약할 때 상담원은 매달 3만원만 내시면 되고 노트북은 바로 받아가실 수 있어요 라고 설명했대요. 그래서 C씨는 적금 넣는다는 생각으로 계약했죠. 실제로 맥북 프로도 받았고요. 그런데 6개월 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C씨가 군입대를 하게 되면서 매달 3만원을 내는 것이 부담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계약 해지를 요청했는데 이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상담원이 설명한 내용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선 C씨가 서명한 계약서가 두 개였어요. 하나는 상조 서비스 계약서, 또 하나는 맥북 프로 할부 구매 계약서였죠. 그리고 매달 3만원이 아니라 상조 서비스로 15,000원, 맥북 할부금으로 45,000원, 총 6만원을 내야 하는 계약이었어요. 더 황당한 것은 해지 조건이었어요. 상조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지금까지 낸 돈의 50%만 돌려받을 수 있었고, 맥북은 이미 6개월 동안 사용했으니까 중고 가격으로 평가받아서 나머지 할부금에서 차감한다는 거였어요.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50만원 정도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광고의 표면적인 내용만 믿지 말고 실제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 계약서가 몇 개인지, 각각의 내용이 무엇인지 반드시 파악해야 해요. 셋째, 해지 조건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30대 직장인 D씨는 회사 동료의 소개로 상조 서비스에 가입했어요. 동료가 나도 가입했는데 정말 좋다. 매달 5만원 내면서 에어컨이랑 냉장고 공짜로 받았다고 추천했거든요.
D씨는 마침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가전제품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원이 신혼부부 특별 혜택으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세트를 무료로 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매달 8만원씩 15년만 내시면 만기에 모든 돈을 돌려드린다고 했죠. D씨는 어차피 가전제품도 사야 하고 나중에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니까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계약했죠. 문제는 3년 후에 생겼어요. D씨 부부가 해외 이주를 하게 되면서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해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어요. 우선 가전제품들이 실제로는 렌탈 계약이었어요. 매달 8만원 중에서 6만원은 가전제품 렌탈비였고 상조 서비스비는 2만원 뿐이었던 거죠. 그리고 해외로 이주한다고 해서 렌탈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었어요. 가전제품을 반납하려면 자녀 렌탈료를 한 번에 다 내거나 아니면 위약금을 내야 했어요. 계산해 보니까 3년 동안 낸 돈 288만원 중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상조 서비스비 72만원의 일부인 30만원 정도였어요. 나머지는 포기하거나 위약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 사례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주변 사람의 추천이라고 해도 계약 조건을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 매달 내는 돈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셋째, 미래의 상황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서 계약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사례입니다. 40대 주부 E씨는 홈쇼핑에서 상조 상품 광고를 보고 가입했어요. 주부님들을 위한 특별 혜택 상조 가입하시면 최신 로봇 청소기와 공기청정기 세트를 드립니다. 라는 광고였어요. E씨는 집안일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관심을 가졌어요.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원이 지금 가입하시면 특별히 식기세척기까지 추가로 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매달 7만원씩 10년만 내시면 되고 중간에 해지해도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죠. E씨는 가전제품도 필요했고 해지 조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가입했어요. 실제로 약속한 가전제품들도 받았고 처음에는 만족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E씨 남편이 실직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상조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했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했어요. 상담원이 말한 것과는 달리 해지 시 상당한 불이익이 있었어요. 우선 지금까지 낸 돈의 70%만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전제품들은 모두 반납해야 했는데 2년 동안 사용한 것을 감안해서 사용료를 차감한다는 거였어요. 더 큰 문제는 가전제품들이 실제로는 따로 할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상조 서비스를 해지해도 할부금은 계속 내야 한다는 거였어요. 결국 E씨는 해지도 못하고 계속 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죠.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전화 상담만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반드시 직접 만나서 계약서를 확인해 봐야 해요. 둘째, 불이익 없다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구체적인 해지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셋째, 경제적 상황이 바뀔 가능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11부 업계의 변화와 전망. 이런 문제들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상조업계 전체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후 업계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우선 대형 상조업체들이 기존 결합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조건을 대폭 수정하고 있어요. 특히 무료 증정 같은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거의 사라졌어요. 대신에 할부 구매 혜택, 결합상품 특가 같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또한 계약서 작성 과정도 개선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복잡한 계약 구조를 대충 설명하고 넘어갔다면 이제는 상조 계약과 가전제품 계약이 별개라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일부 업체들은 아예 별도의 설명서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일부 중소 상조 업체들은 여전히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온라인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케팅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되는 광고들을 볼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상조 업체들이 새로운 우회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료라는 표현 대신에 이런 특가, 99% 할인 같은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형식적으로는 할부 구매지만 실질적으로는 무료나 다름없다는 식으로 홍보하는 거죠. 또한 가전제품 대신에 상품권이나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도 늘어나고 있어요. 상조 가입하시면 백화점 상품권 500만원 증정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직접적인 할부 계약은 없지만 여전히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정부에서도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결합 상품에 대한 전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도 할부 금융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업체들이 새로운 우회 방법을 계속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해요. 소비자들이 현명해져야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12부 올바른 상조 서비스 선택법.
그렇다면 정말 필요해서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바른 상조 서비스 선택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상조 서비스 자체의 필요성부터 검토하세요. 상조 서비스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혼례나 장래 비용을 미리 준비하는 서비스예요. 과연 여러분에게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당장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은행 적금을 하거나 다른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상조 서비스의 수익률이 은행 적금보다 높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순수 상조 서비스만 제공하는 업체를 선택하세요. 가전제품이나 다른 상품과 결합된 상품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 보여도 복잡한 구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세 번째, 업체의 재정 건전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10년, 20년의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업체가 그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 과도한 환급 약정을 하는 업체는 피하세요.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준다고 약속하는 업체는 지속 가능성이 의심스러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약속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섯 번째, 계약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세요. 여러 업체의 상품을 비교해보고 납입기간, 납입금액, 해지 조건, 환급 조건 등을 자세히 따져보세요. 특히 중도 해지 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섯 번째,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혼례나 장례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지, 추가 비용은 없는지, 서비스 지역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일곱 번째, 계약 전에 충분한 숙려 기간을 가지세요. 상조 서비스는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가족들과도 상의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도 구해보세요. 13부,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법. 만약에 이미 상조 결합 상품에 가입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를 당했을 때의 구체적인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선 계약서를 다시 꼼꼼히 검토해보세요. 여러분이 서명한 계약서가 몇 개인지, 각각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상조 계약과 가전제품 계약의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도 확인해보세요. 두 번째,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세요. 계약서는 물론이고 광고자료, 상담 기록, 납입, 영수증,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 등을 모두 정리해두세요. 이런 자료들이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업체에 직접 문제를 제기해보세요. 우선은 업체의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문제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을 요구해보세요. 이때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서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아요. 네 번째,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세요. 1372번에 전화하거나 소비자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전문 상담원이 여러분의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거예요. 다섯 번째,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세요. 업체와의 직접 협상이 잘 안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정을 해줄 수 있어요. 조정이 성사되면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여섯 번째, 집단분쟁 조정을 활용하세요. 같은 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여러 명 있다면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일곱 번째,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세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특히 업체가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덟 번째, 관련 기관에 신고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해서 업체에 대한 조사나 제재를 요구할 수 있어요. 개별 소비자의 문제 해결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아홉 번째, 동일한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과 연대하세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비자 단체를 통해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어요. 열 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상조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포기하기를 바라면서 일부러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니까 끝까지 노력해보세요. 14부, 상조업계의 구조적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상조업계 자체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기도 해요. 상조업계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왜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지 살펴볼게요. 상조업계는 기본적으로 선불식 할부 거래업이에요. 소비자들이 미리 돈을 내고 나중에 서비스를 받는 구조죠. 이런 구조에서는 업체가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문제는 자금 운용의 투명성 부족이에요. 상조업체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요. 일부는 적립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은 영업비용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과도한 영업 비용이에요. 상조업체들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많은 영업 비용을 지출해요. 판매원 수수료, 광고비, 사은품 비용 등이 여기에 포함되죠. 이런 비용들이 소비자들이 낸 돈에서 빠져나가면 정작 서비스 제공에 사용할 돈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문제는 과당 경쟁이에요. 상조업체들이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과도한 환급 약정이나 고가의 사은품 제공 같은 것들이 그 예죠. 이런 조건들은 단기적으로는 고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업체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어요. 네 번째 문제는 규제의 사각지대예요. 상조업은 금융업도 아니고 보험업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도 않고 보험업법의 적용도 받지 않아요.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섯 번째 문제는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이에요. 많은 소비자들이 상조 서비스를 단순한 적금이나 보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상조 서비스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인식 차이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요. 우선 상조업에 대한 전문적인 규제 체계를 만들어야 해요. 현재처럼 여러 법률에 걸쳐져 있는 것보다는 상조업만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또한 상조업체들의 재정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도 필요해요. 은행이나 보험회사처럼 일정한 자본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해요. 소비자 교육도 강화해야 해요. 상조 서비스가 무엇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가입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요. 15부 해외 사례와 시사점.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시사점을 찾아볼게요. 일본의 경우를 먼저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조 서비스가 있어요. 일본에서는 호조회라고 부르는데 역시 미리 돈을 내고 나중에 장내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일본은 이런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훨씬 엄격해요. 일본에서는 호조회 업체들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신탁회사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업체가 망하더라도 고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죠. 또한 과도한 사은품 제공이나 허위 광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선불식 장내 서비스에 대해서 주정부 차원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요. 특히 고객의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해요. 또한 허위 광고나 기만적인 영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요. 유럽의 경우에는 이런 서비스 자체가 많지 않아요. 대신에 보험이나 금융상품을 통해서 장례비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선불식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엄격한 자본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해외 사례들을 보면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 고객의 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탁 예치나 보증보험 같은 방법을 통해서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해요. 둘째, 허위 광고나 기만적인 영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의 제재 수준은 해외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편이에요. 좀 더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업체들이 함부로 소비자를 속이지 못하도록 해야 해요. 셋째, 전문적인 규제 기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재처럼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는 상조업을 전문적으로 감독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어요. 넷째, 소비자 교육과 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16부 정부와 업계의 향후 과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요. 각각이 해야 할 과제들을 정리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게요. 정부가 해야 할 과제들부터 살펴볼게요. 첫째, 상조업에 대한 종합적인 법적 체계를 만들어야 해요. 현재의 할부거래법만으로는 복잡한 상조 서비스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어려워요. 상조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률이나 규정이 필요해요. 둘째, 상조업체들의 재정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요. 자본 요건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해서 문제가 있는 업체는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해요. 셋째, 고객 자금 보호 제도를 도입해야 해요. 상조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정 비율을 신탁회사에 예치하도록 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서 고객의 돈을 보호해야 해요. 넷째, 허위 광고나 기만적인 영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해요. 현재의 시정명령이나 공표명령만으로는 부족해요. 과태료나 영업정지 같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해요. 다섯째, 소비자 교육을 강화해야 해요. 상조 서비스가 무엇인지, 가입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야 해요.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중요해요. 업계가 해야 할 과제들도 살펴볼게요.
첫째, 투명한 영업을 해야 해요. 복잡한 계약 구조를 숨기거나 허위 광고를 하는 것을 중단하고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둘째, 과도한 사은품이나 환급 약정을 자제해야 해요. 당장의 고객 유치에만 급급해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중단해야 해요. 셋째, 재정 건전성을 개선해야 해요. 과도한 영업 비용을 줄이고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서 약속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넷째, 자율 규제를 강화해야 해요. 업계 차원에서 윤리 기준을 만들고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소비자들도 할 일이 있어요. 첫째,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해요. 무료 사은품 같은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둘째,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비교해야 해요. 여러 업체의 상품을 비교해보고 전문가의 조언도 구해보세요. 셋째,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그냥 포기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피해 구제를 신청해서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해요. 자, 여러분. 오늘 상조업체들의 가전제품 무료 증정 광고의 실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았죠?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상조업체들이 냉장고 무료, 에어컨 공짜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것들은 실제로는 무료가 아니에요. 별도의 할부 계약을 맺어야 하고 복잡한 조건을 만족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웅진 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 교월라이프, 대명스테이션 4개 업체에 제재를 가한 것은 이런 기만적인 영업 방식 때문이었어요. 이들은 할부거래법을 위반해서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판정을 받았죠. 특히 젊은 층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워요. 노트북,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같은 인기 제품들을 미끼로 20대, 30대를 유혹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의 65% 이상이 재정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10년, 20년 후에 약속한 환급금을 제대로 줄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절대로 무료 사은품, 증정 같은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둘째,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몇 개의 계약서에 서명하는지, 각각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셋째, 해지 조건과 환급 조건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알아두세요. 넷째, 업체의 재정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자본 잠식 상태이거나 영업 실적이 좋지 않은 업체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다섯째,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판매원의 압박에 넘어가서 즉석에서 결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미 이런 문제에 휘말렸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소비자상담센터 1372번에 신고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보세요.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라요.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주변에 상조 서비스 가입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상조 업체들의 기만적인 영업 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해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때 가능해요. 소비자들이 속지 않으면 업체들도 정직한 영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어떤 계약을 하시든 서두르지 마세요. 충분히 생각해보고 가족과 상의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도 구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돈과 미래가 걸린 문제니까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봄나 드립TV에서는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